안녕하세요. 윤블링입니다. 저는 올해 2월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이고 하와이는 처음 가는 것이다 보니 무척 기대가 되었어요. 몇 달 전부터 알찬 여행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일찍부터 하다 보니 비행기 티켓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고 숙소와 렌트카도 저렴하게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라는 곳이 워낙 세계적인 휴양지인데다가 최근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막상 여행을 갈 때가 되니까 솔직히 좀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담을 크게 덜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행 기간 중에 일부 종목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여행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하와이처럼 시차가 있는 곳에 일주일 넘게 가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더라고요. 여행을 하는 중에 주가가 오르면 여행의 재미와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여행 기간 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아무리 멋진 곳에 가 있어도 여행에 집중하기 어렵더라고요. 피터 린치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운용하면서 2703%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책에서 1987년 10월에 아일랜드로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난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피터 린치가 여행을 떠난 10월 15일 다우존스 지수가 마이너스 2.39% 하락했고 16일에는 마이너스 4.6%나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멋진 풍경을 보면서도 피터 린치는 아주 힘든 주말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이었던 10월 19일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22.61%나 하락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여행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결국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피터 린치는 대규모 투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훨씬 더 민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투자의 대가가 된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피터 린치의 책은 주식 투자와 관련해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피터 린치의 사례는 주식 투자가 여행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주식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많이 공부해 놓고 일부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률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엔캠이라는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거래일지를 보니 11월 16일 5만 8천 원대에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7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네요. 엔캠은 2차전지 전해액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작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전해액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2차전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해액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해액은 전지의 수명과 출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재인데요. 특히 엔캠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글로벌 주요 배터리셀 업체에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과 시장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 전해액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엔캠의 성장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의 여행 기간 중에 엔캠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하와이 여행 영상 1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2월 2일 금요일에 출국해서 2월 12일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출국 직전인 2월 1일에 엔캠의 주가가 10.58% 상승한 데 이어서 다음 주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2월 7일에 마이너스 7.16%로 조정을 받았지만 곧바로 5.91%로 반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인 2월 13일에는 29.85%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시기가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 기분이 참 좋은데요. 하지만 사실 이런 때야말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가 상승으로 들뜬 기분에 취해 있으면 이후에 하락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고 엔캠도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크더라도 당장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엔캠의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 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더라도 지난해 3분기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로 모두 줄어들었네요.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적자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캠이 전해액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을 키우려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IRA 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았다는 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러운 주가 상승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전환사채 물량이 많다는 점도 부담이었어요. 실제로 엔캠의 공시를 보면 전환 청구권 행사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8일에도 13회차 전환 청구권 행사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저는 여행에 돌아온 직후인 2월 15일에 평단 27만 7,400원에 엔캠을 사실상 전부 매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와이 여행을 몇 번 더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수익을 거두었어요. 예상보다 주가 상승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고 특히 여행 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사실 이때 매도한 것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중한 때 39만 4,500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올랐을 때 매도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는요. 하지만 주식 투자는 최고점에서 팔아야지라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더라고요. 등락 시점과 고점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도 후 주가가 오르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성장성이 더 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후 엔캠의 주가가 꾸준히 흘러내리면서 7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20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욕심을 조금 줄인 것이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하나의 성공 사례를 보여드린 것일 뿐입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거두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투자했던 기업의 사업 계획이 틀어지면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면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중에 주가가 올라서 좋았거나 반대로 떨어져서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